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했습니다. 2차 발칸 전쟁 당시 세르비아가 세력을 확장 중이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개입으로 제지당한 것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죠.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 세르비아를 침공해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발칸반도를 두고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그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스니아까지 먹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까지 점령하자 러시아 제국은 세르비아를 구원하겠다며 총 동원령을 발표합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와 같은 삼국 동맹에 있던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를 돕겠다며 1914년 8월 1일 독일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전 직전 영국의 은행에서 어음 할인율을 대폭 늘리면서 유럽의 자금이 상당수 영국으로 쏠렸고 독일 제국에서는 대량의 해외 자본 유출 사태가 벌어져 경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독일 제국은 이 경제 위기를 전쟁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해 전쟁 배상금으로 전부 회복할 부푼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독일의 위치를 본다면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즉, 지리적 특성상 독일은 포위되어 양쪽으로 싸워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독일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독일 제국은 동쪽에 있는 러시아보다는 서쪽에 있는 프랑스부터 제압하는 것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 병력을 모아서 전선까지 오는데 거리상 시간이 꽤 걸릴 게 분명했으며 또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게 될 동부전선에는 당장은 소수의 병력만 주둔하고 나머지 독일 제국의 주력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 독일 제국의 작전이었습니다. 6주 독일 제국의 목표는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력화시키는 것. 왜 6주냐면 러시아에서 대군을 조직해 동부 전선까지 오는데 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죠. 이 계획을 독일 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알프레트 폰 슐리펜이 세웠다고 해서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슐리펜 계획은 그저 러시아군이 오는 동안 그 사이에 프랑스를 제압한다가 끝이 아닙니다. 슐리펜 계획의 관건은 어떻게 6주 안에 프랑스를 제압하느냐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굳이 지나치지 않아도 되고 또 네덜란드는 중립을 표방했기에 이 네덜란드는 1차 세계대전의 화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싫으나 조르나 독일이 지나쳐야 해요.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아르덴 숲이라고 있는데 이 숲이 워낙 울창한 숲이라 지나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독일 제국군은 아르덴 숲을 피해서 프랑스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아르덴 숲 양 옆으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있었던 거죠. 우선 1914년 8월 2일 프랑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룩셈부르크를 독일 제국군이 점령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워낙 작은 나라고 곧바로 프랑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룩셈부르크를 통한 프랑스 침공이 메인인 줄 알았으나 이건 독일 제국의 페이크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메인은 이 벨기에를 통해 크게 돌아 프랑스로 침공하는 루트였죠. 우회하는 것이기에 이 기동이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벨기에를 통해 크게 돌아 프랑스로 침입하면 룩셈부르크 쪽에 있는 독일 제국군과 함께 프랑스를 포위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벨기에를 크게 우회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벨기에도 네덜란드처럼 중립을 표방했단 말이죠. 독일 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8월 3일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이에 영국은 독일 제국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날 8월 4일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했다는 건 명분이고 영국도 독일을 빨리 이겨서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 가득 빼앗고 경기 호황을 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에 이미 독일 제국에서 슐레펜 참모총장이 만들어 놓았던 플랜이었습니다. 즉, 사라예보 사건은 정말 핑계고 독일 제국은 언젠가 영국, 프랑스와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슐레펜이 죽고 몰트케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슐레펜 계획의 핵심은 벨기에를 크게 우회해 파리를 포위하는 전략이기에 당연하게도 룩셈부르크 방면보다는 이 벨기에 방면에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야 하겠죠. 슐리펜이 생전 슐리펜 계획을 세울 땐 이 벨기에 방면 군사의 수가 룩셈부르크 방면 군사의 수의 7배가량 더 많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몰트케가 1차 세계대전 때 편성한 차이는 7배가 아니라 3배 정도만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거리를 행군하느라 병사들이 꽤 지쳐 있었고 철도 수송 능력도 독일 제국이 예상했던 것만큼 뒷받침해주질 못했죠. 또 벨기에군이 꽤나 저항합니다. 여러모로 계획했던 것보다 이 벨기에 방면 독일 제국군의 기동력이 매우 떨어졌죠. 그리고 동부전선도 독일 제국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국은 러시아가 대군을 조직해서 전선까지 오는 기간을 6주로 계산해서 그 6주간은
동부전선에 최소한의 병력만 배치하고 그 사이에 프랑스를 제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3, 4주 만에 온 겁니다. 그것도 무려 80만. 반면 독일 제국은 16만. 이 사실 러시아군이 오는 기간, 이 6주는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 4주 만에 왔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짜르 니콜라이 2세의 고집으로 러시아군이 강행군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암호 체계가 워낙에 허접해서 러시아군 작전이 독일 제국군에게 다 새어나가고 있었죠. 독일 제국군 내 작전 참모였던 호프만 중령은 러시아군 암호를 해독하여 작전을 수립합니다. 러시아군 80만은 40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와 더 지쳐있을 제2군부터 조지기로 합니다. 독일 제국군은 1개 기병사단으로 제1군의 시선을 끄는 사이 나머지 부대는 전부 러시아 제2군을 향해 진격했고 타넨베르크에서 철통 같은 포위망을 구축해두었죠. 1914년 8월 28일 러시아 제2군은 독일 제국의 포위망에 제대로 걸려버렸고 일방적으로 포위 선멸전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제2군의 사령관 삼소노프는 러시아 제1군의 사령관 렌넨캄프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 삼소노프와 렌넨캄프는 러시아 군부 내에서 아주 유명한 앙숙이었습니다. 과거 러일 전쟁 때도 두 사람이 사령관이었는데 이 렌넨캄프의 부대가 일본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삼소노프에게 구원 요청을 했는데 삼소노프가 지원부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인지 타넨베르크 전투에서도 삼소노프가 렌넨캄프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이번엔 렌넨캄프가 지원부대를 보내주지 않았죠. 결국 러시아 제2군 40만 중에서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삼소노프는 자결합니다. 러시아 제2군을 박살낸 독일 제국군은 전력을 다해 러시아 제1군으로 향했고 러시아 제1군을 마수리안 호수까지 몰아낸 뒤 8월 31일 역시 포위 선멸전을 통해 러시아 제1군도 12만 명이 전사했죠. 이 전투가 타넨베르크 전투이며 러시아군 총 포로가 9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타넨베르크 전투는 러시아군이 뻘짓을 한 것도 있지만 이 독일 제국군의 사령관이었던 힌덴부르크의 지휘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넨부르크 전투는 독일 제국의 대승리인지라 동부전선 측이 해결이 됐겠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국의 몰트케 참모총장은 러시아군 80만이 온다는 사실에 기겁해 슐레펜 계획을 수행하고 있던 서부전선의 병력 1개 군단을 동부전선으로 보냅니다. 벨기에를 크게 우회하려면 병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병력을 빼버린 거죠. 가뜩이나 벨기에 방면 독일 제국군의 병력도 빠지고 철도가 많이 파괴되어 있었고 지쳐있고 또 벨기에군이 선전을 하니까 빠르게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로 들어가야 하는 루트가 이미 벨기에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이대로라면 6주 안에 프랑스 제압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프랑스 진입도 못하고 있잖아요. 초장부터 슐레펜 계획이 망해버린 거죠. 또 오스트리아도 예상치 못한 빌런이었습니다. 독일 제국이 슐레펜 계획을 성공하려면 오스트리아도 러시아군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오스트리아군이 예상외로 군사력이 약했고 또 오스트리아는 슐레펜 계획을 몰랐죠.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와 다른 발칸반도 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며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구 곳곳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자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이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편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끼리도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시아 전선으로 가보면 일본도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고 실제로는 일본은 이 기회에 중국으로 진출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중국의 산둥반도는 독일 지배에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산둥반도를 사수하는 이 독일 병력 태반을 빼내어 유럽으로 오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산둥반도에는 최소한의 독일 병력이 있었고 일본은 이때를 틈타 1914년 11월 산둥성의 칭다오 전투 승리 후 칭다오의 독일 제국군 기지를 장악, 산둥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가 일본의 자본과 군사력으로 이 중국 내 혁명파 세력을 진압하고자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전부 수용해주어 산둥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주죠. 한편 원래 산둥반도를 사수하고 있던 독일 병력 중 SMS Mden이라는 경순양함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독일은 SMS Mden에 이 산둥반도에서 나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보냅니다. 인도양에서 영국의 무역선 병참선 등을 파괴하라고 했죠. 1914년 9월에서 10월 SMS M대는 인도양의 영국 선박들을 격침시키거나 털어먹었고 심지어는 유류 창고를 박살내버려 인도양에 있던 영국 선박들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MSM대는 단독적으로 동남아시아로 가서 말레이시아 페낭 부근에서 러시아군 장갑 순양함과 프랑스군 구축함을 격침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1914년 11월 남태평양 코코스 제도에서 호주의 경순양함 HMAS 시드니의 습격을 받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또 태평양 곳곳에도 이 독일 함대가 있었는데 막시밀리안 폰 슈페 제독이 독일의 태평양 전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귀국 중에 1914년 11월 남미의 칠레 서부 코로넬 해전에서 영국의 순양함 2척을 침몰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그 다음 달인 1914년 12월 아르헨티나 남동부 바다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아 순양함 5척 중에서 4척이 침몰하면서 독일의 태평양 전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즉 독일의 해군도 1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망해버린 독일의 슐레핀 계획. 그렇다면 이에 대한 독일 제국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